실제 지금 연금 수령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거의 9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받으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연금 받았더니 용돈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 때마다. 그러니까 손주하고 며느리가 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200살까지 살아주세요. 10년 안에 이 노후 문제로 인해서 국가나 정부에서 아마 새로운 대책이 나올 거라고 좀 봐요. 특히 부동산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크로스윙 되면서 교체하는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아요. 부동산에 지금 몰빵하신 분들, 과다 집중하신 분들은요, 다운사이징 하시고 줄여나가시고 자산 배분 꼭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머니인사이드 특별기획 노후전쟁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세 분께서 우리가 노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의미 있는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오늘 한국의 노후 그리고 부동산 연금의 일타 강사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딱 한 가지만 지킨다고 하면은 100세 인생도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머니인사이드 영상은 수익률 1위 만화 카페 프랜차이즈 벌툰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보규 교수님. 예. 한국인들이 노후를 잘 준비하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일부에서도 점수를 그렇게 후하게는 다 못 주셨는데, 딱 이것 하나 때문에 지금 노후를 망치고 있다.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 40대, 50대들이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정신이 좀 번쩍 들 수 있도록 노후를 망치는 딱 한 가지의 잘못된 것 하나를 꼽으라면 뭐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산은 비 안 올 때 준비하고 등불은 밝을 때 준비하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다 각자가 다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건 오랜 전통 농경사회의 전통 때문에 그렇지만은, 나는 아버지 죽고 나면 땅이 있다, 내가 뭐 먹을 게 있다, 재산이 있다, 아버지 재산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이 노후를 망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한 디자인을 확실히 하라,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 말씀은 우리 4050 세대보다는 2030이 오히려 조금 더 새겨들어야 될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한문도 교수님은 한국인들이 노후의 파산을 면하기 위해서 요거 한 가지만큼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 자본 시세 차익을 거두는 시대가 끝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지금 몰빵하신 분들, 뭐 이렇게 과다 집중하신 분들은요, 다운사이징 하시고 줄여나가시고 자산 배분 꼭 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050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내 집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집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거의 막 90% 이상이니까, 뭐 내 집은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에만 의존하는 것, 그것이 100% 가까운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그 앞으로 노후의 안정적인 부동산 한 채를 갖고 싶다. 일부회 때도 우리 한문도 교수님도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그렇다면은 부동산이 없는 분들을 기준으로 내가 앞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어떤 전략으로 준비하고 내 집 마련을 도전하는 게 좋을까? 일단 60이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교수님 같이 이렇게 활동적이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많이 그렇죠, 계시잖아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무리해서 뭐 그걸 집을 사기에는 여건이 좀 안 따르니까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게 사실 많아요. 많은데 눈높이를 좀만 낮추면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쪽을 활용하시면 좋고, 조금 이제 능력이 되시거나 이왕이면 공공임대보다 자기 집을 갖고 싶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그 요즘은 이제 40년 모기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국민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땐 10년 안에 이 노후 문제로 인해서 국가나 정부에서 아마 새로운 대책이 나올 거라고 좀 봐요. 특히 부동산에 우리가 너무 집중돼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크로스윙 되면서 교체하는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아요. 국민연금 형태로 주택연금이 애초부터 시작되는 나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게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택을 하나 갖는 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장기 모기지가 지금 40년짜리가 대한민국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60이시면 100세까지 사신다 그러면 가능한 스토리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갔을 때 거기서 다시 이제 주택을 매입한 상태에서 어느 정점이 됐을 때,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시잖아요. 공수래 공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 개념을 두면 이제 거기서 이제 주택연금으로 또 교차될 수가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은 아직 없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저는 뭐 우리나라가 뛰어나니까 나올 거라고 믿고, 그런 걸 좀 활용하시면 좋고, 자산이 너무 주식이나 이런 쪽에 계시면 집 한 채는 꼭 필요합니다.
자기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가 되니까 그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수님 얘기해 주셨던 국민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있는 주택연금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제가 이제 현재 주택연금을 좀 더 발전시키는 개념을 없는데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건 있는데 집을 지금 마련하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마련할 때 이제 목돈이 없는 분들은 역으로 그 40년 모기지를 하면 부담이 적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직장이 없고 노후화가 되면 집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노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때 주택연금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은 좀 약해요. 완전히 자기 집일 때만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상세하는 이제 대출금을 갖다 상세하는 프로그램이 퍼펙트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대출로 받으신 분들이 주택연금으로 잘 못 넘어가거든요.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저 우리 연금 박사님,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지켜라라고 한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연금 방사한테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연금이라고. 아, 그렇겠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 반드시 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이니까요. 아까 우리 이보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실제로 연금 받는 사람과 일시금 받는 사람의 향후의 노후 생활을 보시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목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연금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상 선진국들을 보면은 공적 제도, 사회 제도라 국민연금이나 뭐 미국의 401k라든가 호주의 뭐 슈퍼애니메이션 이런 여러 가지 공적 제도로 다 해결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본적인 노후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회 구조적으로도 공적 연금이 앞으로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점점 더 약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적 연금, 개인 연금 스스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개인 연금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또 뭐 개인 연금 뭐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공적 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 연금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왜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뭐 인생이 바뀌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행동적인 지침으로는 제가 개인 연금 하셔라, 연금 준비하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연금이 왜 노후에 준비한지에 대해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내가 케이스를 통해서 충분히 알아가야 되는데 당장 내가 급하고 연금이 뭐 나중에 뭐 그냥 목돈 마련하면 되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연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선진국들은 개인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지 않아요. 국가가 당연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국가와 내가 같이 퇴직연금을 준비하고 같이 개인연금을 준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생각하기 전에 의무적인 것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퇴직할 때 보면 이제서야 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30년간 내가 연금 준비를 잘 해온 거죠. 그러니까 노후에 문제가 없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준비를 내 스스로 선택해야 되는 옵션이다 보니까 뒤로 밀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60대 돼가지고 퇴직하려고 보니까 연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후에 좀 안정적인 소득을 준비하시려면 개인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 가지 뭐 기초연금이라든가 공적연금 같은 국가 제도로 준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추가로 개인 스스로 연금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서 조금 준비해 보시면 노후에 조금 더 파산을 면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박사님은 연금 뭐 상담 같은 것도 이제 많이 해주시는 걸로 제가 네. 들었는데 실제 사례 중에 혹시 네. 굉장히 좀 알리고 싶을 정도로 우수 사례, 자 연금으로 정말 굉장히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이런 사례 혹시 있습니까? 있죠. 네. 뭐 연금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는 뭐냐면요. 이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연금을 가입하고 싶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그럼 제가 언제 뵐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3일, 10일, 27일에 와달라. 이게 무슨 얘기지? 꼭 그 날짜에 가야 돼요? 그날 바쁜데요? 근데 꼭 그날에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럼 왜 그러나 봤더니 이 연금을 받는 날이 있어요. 연금을 받는 날이 언제냐면 계약하는 날에 받아요. 이게 뭐 10년 후에 받던 20년 후에 받던 매달 3일 날 계약하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3일 날 연금이 나와요. 10일 날 계약하면 10일 날 나와요. 국민연금은 딱 25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개인연금도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 내가 개인연금이 27개가 있다. 근데 27개가 가입 날짜가 다 달라가지고 그 날짜만 없구나. 네, 그 날짜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매일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래서 3일, 10일, 27일 날만 계약을 해서 나중에 그렇게 받게 되면 나는 이제 노후에 매일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매일. 매일. 예. 대단하신 분이네요. 금액이 무슨 한 하루에 뭐 10만 원 나는 날도 있고 2만 원 나는 날도 그만큼 있겠죠. 적더라도. 근데 금액 꾸준하게 나오니까 매일 보면 재밌는 거야. 특이하다. 그래서 야, 대단하다 이분이. 통장 들여다보는 재미로 사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특히 강의하시는 분들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내가 강의하면 강사료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통장 열어보면 이게 월급 받는 사람들은 매달 25일만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처럼 강의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강사료가 들어와. 그럼 통장 열어보면 막 들어와 있어, 얼마가. 좋네. 내일은 또 안 들어오나? 분명 나 머니인사이드 강의했는데 이 강의를 언제 주는 거야? 이런 거 고민하기 시작하거든요. 결국 이렇게 매일 돈 받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례가 있는데요. 실제 지금 연금을 수령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셨고, 개인적으로 연금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연금을 한 달에 거의 9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받으시는 분 계세요. 한 달에요? 네. 실제로 되게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이보규 교수님 아시겠지만, 공무원, 교사 맞벌이 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연금을 각각 받으시면 거의 800만 원 넘게 받습니다. 근데 이게 돌아가실 때까지 나와요. 만약에 배우자한테도 한 분 돌아가셔도 배우자한테 70%. 그러니까 뭐 그건 유족연금이 발생하는 건데, 뭐 두 분 다 각자 공무원연금이시면 한 50% 정도만 또 지급하는 게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뭐 두 분이 뭐 100년 해로 잘 사신다는 가정에서는 각각 합치면 800만 원 넘게 연금 받으시고요. 물가 상승률 따라 연동해서 올라가요 또.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있으시겠어요? 뭐 집이 뭐 내가 있건 없건, 사실은 무슨 뭐 통장에 돈이 있건 없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투자하려고 막 해가지고, 뭐 지금도 막 투자해서 뭐 나스닥, S&P, 무슨 뭐 삼성전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은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볼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연금 많이 받으신 분들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연금 받았더니, 이제 손주 며느리가 오잖아요. 사실, 그런 생각이 약간 들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재산이 많으면, 저 재산이 언젠가 올 텐데, 언제 오나 이런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 오겠어요? 언제? 돌아가셔야 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재산은 없어. 근데 연금은 많이 받으셔. 또 연금 받으시니까 용돈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 때마다. 그러니까 손주하고 며느리가 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200살까지 살아주세요. 이런 얘기 하신다는 거지. 결국은 노후에 내가 목돈을 갖고 있었더니 내가 위험해지거나 불안해지는 상황이 많아지지만, 연금을 많이 받으셨더니 오히려 가족들로부터 대접받고 오래 사시는 게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도움을 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반드시 노후에 연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주 박사님이 그 연금 질문 하나 읽어주실래요? 이런 댓글이 있네요. 기초연금 받으려면 집값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으신데요. 우리가 지금 그 연금의 제도 중에서 다양한 연금이 있지만, 노후에 이제 소득이 하위 70% 이하이신 분들, 그러니까 노인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10명 중에 7명한테는 국가가 현재 기초연금 드리고 있거든요. 본인이 내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세금으로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최대한 32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노후를 보내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또 소득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아무나 드리는 건 아니고,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에 하다 보니까 집값도 소득으로 판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싼 집값 가지고 계시면 못 받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시가로 한 1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10억짜리 아파트면 10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보거든요. 그럼 한 7억 5천 보겠습니다. 7억 5천. 자, 7억 5천짜리가 공시가격인데, 서울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또 거기서 또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한 1억 3,500을 공제해줍니다. 그럼 대략 한 6억 나오잖아요. 그죠? 6억이란 이런 가격이 나왔을 때, 여기에 4%를 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되나요? 6, 4, 24, 2,400이니까, 이거를 연간 2,400, 1년에 200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소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두 부부가 집 한 채, 10억짜리 집 한 채 살고 있다?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국민연금도 있을 것이고, 다른 뭐 이자 소득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또 있다 보면, 사실상 이것이 두 부부가 300만 원 초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기초연금 해당이 안 되시는 거니까, 집 한 채가 얼마다 딱 보긴 좀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뭐 서울시에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 그럼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은 내가 이미 있는 걸로 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네, 댓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미래, 강남은 남고 다른 지역은 대부분 폭락한다? 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달아주셨는데, 글쎄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상위 입지가 또 경쟁력이 미래에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의 댓글 어떻게, 한문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좀 잘못된 거죠. 너무 네. 이제 과장된 표현 같고요. 뭐 서울 수도권 6대 광역시, 뭐 또 판교라든지, 뭐 평택, 용인, 요새 뭐 이렇게 산업단지 많이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잘 됩니다. 그래서 강남만 너무 부각시킬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최근에 그 S전자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어진다라는 소식 때문에 뭐 서울이 아닌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는 지역이 뭐 한꺼번에 또 이렇게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약간은 이건 너무 과장된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댓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어진다. 현재 하락 사이클이 지나고 또다시 폭등장,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또 올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폭등장이 오려면 지금처럼 대출제도 있지 않습니까? 대출제도가 DS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2023년부터 이제 바젤 3라는 제도가 국제금융기관의 협약이 맺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에서 일어났던 버블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소득 상한을 능력을 벗어나는 대출을 해줬어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인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 2023년부터는 전 세계 선진국들이 다 합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했냐? 소득의 상한 능력을 넘어서는 부담 능력의 대출은 하지 않는 걸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폭등장에 오려면은 대출이 조금 예전처럼 막 뭐 일본처럼 막 120% 집값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뭐 예전 같은 폭등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 딱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해가 싹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출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럼 소득이 엄청나게 성장한다 그러면 가능하겠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나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면 저성장의 국면이라는 걸 벗어나긴 좀 어렵다 보니까 폭등장이 오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댓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은 몇 살부터 모으는 게 좋나요? 30에서 60대 나이대별로 연금을 모으는 법을 좀 간략히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이 있는데 뭐 연령에 따라서 연금을 하는 어떤 방법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몇 살부터 시작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다만 나이에 따라서 좀 비중이 다를 뿐인 거고 국가의 제도적인 지원들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무슨 뭐 내가 20대는 좀 바쁘니까 안 하고 30대는 집 마련해야 되니까 안 하고 40대는 애 키워야 되니까 안 하고 이러면 결국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이고 제가 연금 준비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국가에서 시키는 것만 제대로 해라. 일단 국민연금 급여에 9%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 달에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한 달에 27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퇴직금, 퇴직연금이지 않습니까? 퇴직금도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만 꾸준히 하면 1년에 한 달치 월급이 쌓여요. 그럼 연봉이 3,600이면 이 사람은 300만 원의 연금이 이미 쌓이고 있는 겁니다. 한 달에 25만 원씩.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한 달에 5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소홀히 하지 마셔라. 근데 이게 직장인들은 다 의무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보다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라든가 그렇죠. 뭐 아르바이트라든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시키는 거 안 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내가 뭐 한 방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소득이 불어나니까 조금 더 뒤로 미루지. 이러다 보니까 그런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밀리는 겁니다. 이거부터 20, 30대는 꼭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30대 넘어가서 조금 소득의 여유가 있으면 국가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금저축 IRP. 이런 거 퇴직금 준비에 내가 스스로 준비하면 거기에서 국가가 납입액의 13.2에서 16.5% 세금 환급해줘요. 연말정산할 때. 이게 지금 현재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 연간 600만 원, IRP까지 포함하면 연간 900만 원까지 가능해요. 여기서 내가 납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하시면 뭐 900만 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도 꾸준하게 매달 하시다 보면 채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스스로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개인 연금 보험. 이런 것들도 국가가 이제 세제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거. 거기다가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도 면제가 돼요.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내가 한 달에 20, 30만 원만 준비할 수 있어도 결국은 내가 의도하지 않는 사이에 한 달에 100만 원씩은 연금이 준비가 된다. 그럼 나중에 노후 파산 가능성 없고요. 어디 가서 굶어 죽을 일 없어요. 기본적인 것만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내가 추가적으로 더 준비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벌튼뉴스 아나운서 김주영입니다. 평균 은퇴 연령 51세,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찾고 계신가요? 순수익률 45%, 월 매출 9,600만 원 기록, 동종업계 매출 1위 창업 아이템 벌툰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요즘 길에서 자주 보이던 벌툰 만화 카페, 최근 오픈한 지점들이 MZ세대들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만화 카페 최초로 웨이팅까지 한다고 합니다. 아니, 만화방을 가는데 줄까지 선다고요? 음료, 디저트만 판매하는 기존의 카페나 만화방이 아니라 넷플릭스, 만화, 웹툰, 게임기, 마사지 기계까지 MZ세대가 열광하는 콘텐츠를 이 한 공간 안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어서 이색 데이트 장소인 핫플레이스로 등극.
벌툰만의 인기 포인트는 바로 이 독특한 인테리어도 한몫을 하는데요. 공간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남기는 문화도 생겼을 정도라고 하네요. 수익률은 낮고 경쟁만 치열한 카페 창업은 이제 그만! 경쟁사가 없고 타사 대비 매장 평균 매출이 독보적인 1위. 그리고 벌툰은 본사에서 수많은 창업 혜택을 제공해서 매출 대박 점포까지 힘껏 이끌어준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월 매출이 잘 나오지 않을 경우 새로운 매장으로 재창업해주는 월 매출 보장 제도도 제공한다고 하는데 매출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절대 이런 보험 제도를 제공할 수는 없겠죠? 은퇴 후 제2의 인생 벌툰이 새 길을 열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아래 하단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상 벌툰 뉴스였습니다. 댓글에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보규 교수님인지 아마 연세가 이제 여기서 제일 많으신데 연금을 한 달에 얼마씩 받으시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게 솔직히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 솔직히 얘기 안 근데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연금에 대해서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기여금 다 내가지고 받는 연금인데 이걸 마치 정부에서 그냥 주는 것처럼 인식이 돼가지고 요새 정치계나 이런 데서 뭐 공무원 연금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할 때마다 우린 좀 마음이 좀 불안해요. 개혁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드리면 공무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서 2배로 더블로 내요. 지금 국민연금은 9%고 절반을 본인이 내고 절반 회사가 내지만 지금 공무원연금은 18% 내요. 18%. 그래서 본인이 9% 또 국가가 9% 해가지고 총 납입액 자체가 개인에 비해서 훨씬 많고 국민연금은 10년, 20년이 평균적으로 가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무원연금은 33년, 36년까지 가입을 해야 돼요. 기본적인 낸도 자체가 많아요. 걱정 안 한 지가 오래됐고 지금도 앞으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 본의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대중성이 있고 또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의 그냥 사례일 뿐이지만 대부분들이 지금 노후가 어렵게 지나고 있다. 연금 액수가 또 지금 우리 공무원 연금이 많아도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봉사한 36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으니까 참 대한민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살기 좋은 나라고 좋은 나라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창조력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역설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 한탄하지 말고 미래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에 만족하면서 그래도 항상 꿈은 미래에 두자. 이런 얘기를 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하나 추가 있어요.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어요. 일반 기업은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퇴직수당이라고 일부 있긴 한데 굉장히 적고요. 사실상 일반적으로 대기업 퇴직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국민연금 150에서 200, 퇴직금 적게는 1, 2억, 많게는 몇 억씩 받아 나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공무원은 진짜 공무원 연금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 연금에다가 퇴직수당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 큰 게 아니고 월급도 적게 받으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이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연금 많이 받는 것이 실제로는 연금에 올인돼서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일반 기업체하고 따져보시면 급여 수준이라든가 퇴직연금 여러 가지 봤을 때 큰 금액이 아니더라. 네, 그렇겠네요. 자, 뭐 하여튼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눈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노후 준비의 어떤 정도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왕도는 없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잘해서 노후 준비가 잘 된다라는 것보다는 여러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한 가지에만 의존하는 노후 준비가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 나온 것 중에서 노후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또 키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산도 또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연금. 오늘 우리 이보규 교수님이 정말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자산보다는 연금이 노후에는 정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아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5년 전만 해도 100세 시대 그러면 속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오바한다. 뭐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 어머님이 제가 막내라서 90세십니다. 90세. 근데 아주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아, 진짜 100세 시대가 됐구나라는 걸 저도 지금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 뭐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에서 정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이런 슬픈 유행어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노후
전쟁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썼던 이유가 그만큼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정말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노후 전쟁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세 분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을 잘 거울 삼아서 우리 노후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세 분께 오늘 나오셨던 소감하고 마지막으로 당부사항 한 말씀씩 들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주 박사님부터. 네. 오늘 훌륭하신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해서 영광이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이보 교수님 통해서 제가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했던 것을 실제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 너무 저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또 한문도 교수님 모셔가지고 사실 연금의 가장 큰 이제 문제이기도 한데 부동산 자산을 어떻게 연금으로 옮길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종종 좀 조언을 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훌륭하신 김경필 앵커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예. 네, 오늘 하여튼 이런 부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노후에 대해서 좀 한번 좀 관심 가지셔서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자산 포트폴리오를 짤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문도 교수님. 네, 우리 영문 박사님하고 우리 교수님하고 너무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요. 저는 이제 여기 첨언 드렸는데, 저는 기억이 남는 게 지금 하다 보니까 연금, 근로, 자산, 이렇게 세 개로 나누잖아요. 지키시는데 이제 덧붙이고 싶은 말이 이게 다 건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이 일단 우선이라는 말씀 드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하나 건강하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에 한 가지를 더 덧붙여 주셨어요. 바로 이제 일하는 근로 그리고 자산 연금에다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이 세 가지 모두 다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가지가 되겠네요. 이 네 가지로 잘 밸런스를 맞추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보 교수님 시청하시는 우리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겸 한 말씀 해주시죠. 여러분, 인생이 뭐냐 이런 얘기를 늘 궁금하잖아요. 철학이잖아요. 인생을 연구하는 게. 결론은 인생은 한 번 태어났다 한 번 죽는 것입니다. 그 사는 동안에 다 똑같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태어난 순서대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 이제 희노애락이 있는데,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이 한 사람에게만 몰려주진 않고 그것도 질량의 법칙이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내가 닥치고 있는 것이 나만의 서러움이 아니고 나만의 슬픔이 아니고 다 똑같이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오늘이 힘들더라도 아직 밝은 내일은 오지 않았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은 희망이 있을 것이고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늘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무리까지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노후에 대해서 노후 전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세 분과 나눴던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